오늘은 공휴일이라서 저는 늦잠을 잤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러 가요. 그런데 세탁기 옆에 빨랫감이 보여요. 하지만 저는 빨래를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푹 쉬는 것이 오늘 제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빨래를 하기로 해요. 먼저 세탁기에 빨랫감과 세제를 넣어요. 그 다음 전원을 켜고 세탁기를 돌려요. 빙글빙글 빨래가 시작돼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빨래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1시간 후 세탁기에서 종료음이 들려요. 먼저 저는 세탁기에서 옷을 꺼내요. 그 다음 옷을 널어요. 깨끗한 옷을 보니까 제 기분도 상쾌해요. 저는 간호사였어요. 30년 동안 종합병원에서 일했어요. 낮에 일하는 날도 있고 밤에 일하는 날도 있었어요. 낮에 일하면 환자가 많아서 바빴어요. 밤에 일하면 잠을 못 자서 피곤했어요. 하지만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보람 있었어요.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은퇴한 지 1년 됐어요. 그래서 매일 늦게 일어나서 천천히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낮에는 춤을 배우고 밤에는 일찍 자요. 지금 생활이 좋기는 하지만 가끔 간호사로 일할 때가 그리워요. 카닛은 한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태국 학생이에요. 수업이 끝나면 카닛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에 카닛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모두 승우 덕분이에요. 승우는 카닛의 동료 아르바이트생이에요. 두 사람은 동갑이라서 빨리 친해졌어요. 손님이 없을 때
승우와 카닛은 한국어로 많이 이야기해요. 카닛이 한국어로 말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면 승우가 친절하게 알려줘요. 승우는 카닛의 한국어 발표 준비도 도와줬어요. 며칠 전 수업에서 카닛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카닛이 발표를 걱정했더니 승우가 카닛의 발표 내용도 살펴봐주고 발음도 같이 연습해줬어요. 덕분에 카닛은 발표를 잘 끝낼 수 있었어요. 카닛은 승우에게 진짜 고마웠어요. 그래서 카닛은 이번 달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면 승우한테 한턱 내려고 해요. 저는 어제 기분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우울할 때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리할 때는 잡생각이 사라져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빵, 케이크, 쿠키를 자주 만들곤 해요. 먼저 저는 밀가루하고 설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계란을 꺼냈어요. 설탕에 우유하고 계란을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이 잘 녹도록 저었어요. 거기에 밀가루를 넣고 모두 섞었어요. 그러고 나서 케이크가 익도록 오븐에서 40분 구웠어요. 케이크를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우울했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29살입니다. 바이올린 선생님입니다. 음악학원에서 일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은 제 적성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요일에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만 일하는 직장을 다시 찾아보는 중입니다. 큰일 났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지갑이 안 보여요. 오늘 맸던 가방이나 입었던 코트 주머니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저는
오늘 갔던 커피숍에 전화를 해봤어요. 손님들이 깜빡 잊고 놓고 간 물건들 중에 혹시 지갑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직원이 저한테 어떻게 생긴 지갑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빨간색이고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지갑이라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을 들은 직원은 보관 중인 분실물 중에 그런 지갑은 없다고 했어요. 제 지갑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며칠 전엔 장갑을 잃어버렸거든요. 덜렁대는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6시에 퇴근해요. 남편도 6시에 퇴근해요. 우리는 집 근처 마트에서 만나요. 같이 장을 봐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해요. 우리는 항상 같이 요리를 해요. 우리는 7시 30분에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 하루에 대해 이야기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은 운동해요. 저는 목욕을 하면서 피로를 풀어요. 그리고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드라마를 봐요. 우리는 보통 11시쯤 자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려요. 더 자고 싶어요. 하지만 알람을 끄고 일어나요. 그리고 기지개를 켜요.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아요.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말려요. 방으로 돌아와서 입을 옷을 골라요. 옷을 다 입은 후에 아침으로 먹을 빵과 커피를 준비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아침을 먹어요. 차키를 챙기고 구두를 신어요. 그리고 7시 반 정도에 집에서 나가요. 요즘 아침하고 저녁에는 꽤 추워요. 그래서 감기가 유행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지우는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체온계로 열을 재봤는데 38도예요.
콧물이 나와요. 휴지로 콧물을 닦아요. 침을 삼킬 때 목도 아파요.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는 회사에 전화해서 휴가를 내요. 감기약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워요. 지금부터 하루 종일 자려고 해요. 그래도 계속 증상이 있으면 지우는 병원에 갈 거예요. 지우는 빨리 감기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라면을 좋아해요. 라면은 맵지만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라면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사실 라면은 피부에 안 좋아요.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라면을 먹는 배우도 있대요. 라면이 다 끓었네요. 잘 먹겠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어떻게 안 먹어요? 저는 라면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가족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요. 그 강아지의 이름은 제로예요. 제로는 털이 길고 하얘요. 제로의 눈은 동그랗고 까매요. 제로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제로는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산책하는 것도 좋아해요. 산책한 후에는 항상 낮잠을 자요. 제로는 매일 산책하고 먹고 놀다가 자요. 지금 저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로는 제 옆에서 쿨쿨 자고 있어요. 제로가 부럽네요. 영도는 그저께 티셔츠를 선물 받았어요. 티셔츠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영도한테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영도는 티셔츠를 교환하러 가게에 갔어요. 영도는 점원한테 같은 디자인으로 한 사이즈 큰 게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다행히 영도가 원하는 사이즈가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점원은 그 티셔츠에 어울리는 바지도 한번 입어보라고 했어요. 영도는 탈의실로 가서 바지를 입어봤어요. 그 바지는 영도의 티셔츠에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영도는 그 바지를 사기로 했어요. 충동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마음에 드는 옷이 두 벌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한 달 전쯤 집 근처에 새로운 식당이 문을 열었다. 외관이 세련되고 예뻐서 호기심이 생겼다. 인터넷에서 식당 이름을 검색해봤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식당인데도 후기가 많고 평도 좋았다. 후기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 식당 내부가 매우 근사했다. 그리고 메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요리들이 많았다. 알고 보니까 그곳은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셰프의 식당이었다. 음식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지만 나는 맛이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그 식당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앞으로 3개월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다고 했다. 가능한 날 중 제일 빠른 날로 예약을 잡았다. 너무 기대된다. 3개월을 어떻게 기다리지?